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들 소식 접하셨겠지만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에서 우리 정현 선수가 4강에 진출을 했죠. 16강전에서도 참 숨죽여가며 경기를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멋진 승부를 보여주셔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강 경기는 내일 모레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뉴스는 좀 염려가 되는 내용을 먼저 전해드려야겠네요. 비콜 지역에 있는 마연 화산이 얼마 전부터 분화를 시작해서 지금은 위험 단계가 4단계까지 올라가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마연 화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의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어제는 일본에서도 모토시라네 산이 화산 분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부터 필리핀을 지나서 일본까지 이 지역은 일명 불의 고리로 알려진 지역이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이 불의 고리를 따라서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지질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 필리핀 항공과 세부 퍼시픽 항공 등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항공편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연 앞에 인간의 존재는 참 작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쪼록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 지역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변경된 스케줄 참고하시고요. 안전에도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필리핀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네요. 이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17년 4분기 필리핀의 실업률은 15.7%로 약 72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2004년 9.8%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되었던 18.9%에 비해서도 3.2%포인트 낮아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실업률은 현재 구직 중인 18세 이상의 사람들의 비율로 조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연령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서는 수치가 낮게 나오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15%가 역대급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필리핀의 작년 국내 총생산 GDP도 그렇고요.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필리핀 경제가 정말 호황이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 같네요. 마지막 뉴스는 유럽연합 EU의 필리핀 원조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거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유럽연합이 제안한 3억 8천만 페소 상당의 원조를 거부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EU 대표단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요. 유럽연합은 필리핀의 에너지 프로젝트 등의 원조를 제안하면서 이와 함께 필리핀 내의 초법적 살인으로 표현되는 마약과의 전쟁 등을 멈추는 것을 그 조건으로 제시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죠. 필리핀 정부는 인권 존중 등과 같은 조건이 붙은 해외 원조는 모두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조건들은 주권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연합의 원조를 거부한 이유인데요. 한편 일본은 비사야스 지역 경찰청에 순찰차 20대를 지원했다는 뉴스도 오늘 함께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입니다. 피노이 나인텐 시즌3에서는 매주 수요일 세부 지역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세부 지역 소식은 지역 특집이면서도 좀 더 특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난주 있었던 비사야스 지역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시눌룩 축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침 이 시눌룩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하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은 세부 특집으로 2018 시눌룩 축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눌룩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오늘은 네. 제가 요즘에 이 다른 얘기하다가 자꾸 이 본인 소개하는 걸 좀 놓치고 있는데 네. 본인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아,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이 세라인데, 세라가 더 편해서 세라라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필리핀의 세부에서 지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이 아이고. 정도 소개하면 되나요? 아, 부끄럽네요. 아니 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으세요? 네, 세부에서 살았던 게 그렇게 부끄러운 네, 일인가요? 그러네요. 어, 과거에 네, 세부에서 지내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네, 지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어, 있어요. 그럼 네. 세부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거는 언제 오신 거예요? 아, 필리핀과의 첫 인연으로는 네. 제가 2013년에 여름에 제주항공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부 취향하고 세부 쪽에 마케팅을 준비한 저희 대학생들도 보내줬어요. 음, 그때 이제 세부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아, 세부가 되게 괜찮은 곳이구나 생각을 해서 어학연수로도 오고 그렇게 하다가 좀 오래 머물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세부 아, 필리핀을 처음 오게 됐죠. 야. 2013년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네. 이 시즌 3에서 세부 특집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아, 야, 그렇구나. 이렇게 네. 필리핀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세부에 대해서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어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을 뵙게 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행운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 야, 그러면 네. 항공사의 그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네.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아, 예, 그 처음 방문은 그렇고, 네. 가장 이제 최근에 방문하신 건 언제예요? 최근에는 이번에 지금 제가 1월 18일, 네, 목요일에 세부에 입국을 했다가 이번에 23일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23일이면은 어제네요? 네, 어저께 아침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6도인가 그러더라고요. 아, 기온차가 너무 커서 깜짝 아, 놀랐네요. 네. 18일부터 23일까지면 한 일주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네네. 근데 뭐 아침 비행기 돌아오고 해서 진짜 진행은 한 5일 정도 지내온 것 같아요. 잠깐 5일 다녀오신 정도. 거네요. 네, 이번엔 아, 축제 때문에 다녀왔죠. 이야.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이게 세부 지역에 뭐 대단히 큰 축제잖아요. 신월록 축제는. 네,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연락드렸는데, 이제 그건 제가 차차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네. 사실 우리 그 세라님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어머, 굉장히 열혈 제가 청취자인데, 애청자죠, 애청자. 이제 유튜브에서는. 네. 우리 그 세라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네. 유튜브 채널 좀 잠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이건 제가 그 필리핀에서 지냈을 때, 뭐 필리핀에 있는 축제라든지 뭐 네. 행사 같은 거를 많이 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블로그를 많이 했는데, 네. 블로그는 사진이랑 글이 위주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 이걸 사진이랑 글보다 영상으로 남기면은, 요새 또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로, 그러면 제가 지냈던 세부 생활이라든지, 아니, 필리핀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설하게 됐고요. 네.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올린 건 얼마 안 되는데, 많이들 봐주셔서, 네, 이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네. 많이들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좀 네, 여쭤볼게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야, 이 작업이 보통 만만한 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무슨 다른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노하우는 없고요. 근데 찍을 때 저는 막 비싼 거를 막 카메라 엄청 막 들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음, 폰카로 좀 찍어서 음, 좀 사소한 거라도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아, 네, 그러니까 영상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쵸. 근데 저는 좀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먼저 시작을 일단 하면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네. 하면서 노하우도 늘고 어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런 것 아,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약간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아예 손도 안 대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만약에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하면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사소한 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궁금한 내용, 이제 어제 아침에 바로 귀국을 하신 진짜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시놀록 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네. 이제 조금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시놀록 축제라는 게 뭐 어떤 축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세부에서 가장 큰 축제고 아기 예술을 축하하는 축제라고만 듣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전 처음에 그냥 노는 거에만 약간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되게 세부에 굉장히 역사가 깊은 축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때 필리핀이 그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부에 그때 마젤란이 와가지고 세부 여왕한테 먼저 준 게 산토니뇨라고 하는 아기 예술상을 준 거예요. 세부 여왕한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카톨릭이 시작이 된 건데 네네. 이제 라프라프 추장이 그 마젤란을 죽였잖아요. 네네. 그 마젤란이 그 라프라프 추장한테 죽임을 당하고 스페인군이 이제 세부로 다시 이제 막 점령하고 막 집을 불태우는 거죠. 근데 그 병사 중 한 명이 어떤 집을 막 불타고 있는데 산토니뇨 상이 있는데 그 상만 안 타고 있더래요. 다 물건이 다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아기예술상을 숭배를 하는 기념으로 이런 축제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마을을 막 이렇게 학살하고 불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만 이제 딱 안 타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걸 기념하는 축제. 야,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는 이 시놀록 축제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의 뒷얘기잖아요. 네. 야, 근데 요즘 시놀록 축제는 굉장히 막 화려하고 여러 가지 막 볼거리도 많고 하는 축제인데 이게 참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좀 변화가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그 여왕이 이 상을 들고 기뻐서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기 예술상을 받고 춤을 췄는데 시놀록 의미 자체가 되게 우아한 춤이라는 기사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왕이 추는 춤을 보고 같이 이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춤을 추다가 아기 예술상이 그런 신비한 일을 겪고 나서 이건 정말 신비한 거다. 이걸 기려야겠다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매년 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큰 그런 페스티벌이 아기 예술을 기리는 산토니뇨를 기리는 축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춤의 축제네요. 시놀록이 네, 이제 번역을 하면.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이제 뭐 이 축제의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뭐 예전에 뭐 이런 지금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축제의 전설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춤의 축제라는 것도 저는 사실 약간 이게 좀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놀고는 싶은데 이거 뭔가 약간 의미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게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들끼리 생각이니까요. 뭐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의미로 참여를 하고 있죠. 어떤 의미로 참여하는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불타지 않은 아기 예술상을 기리는 춤의 축제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다녀오신 그 기간 동안 그 시놀록 축제가 있었던 거네요? 네. 야, 그러면은 이번 방문은 그러면 딱 그 축제를 위해서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네, 딱 축제 1월 셋째 주에 그 주말 껴서 목금토일 월 이렇게 갔다 온 거죠. 축제만 즐기기 위해서. 그게 그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축제 기간 동안은 뭐 현지의 숙소비도 그렇고 항공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내서 날아가야 할 만큼의 축제였던 거네요. 우리 세라 씨한테는. 네, 저에게는 제가
세부는 제 2의 고향과도 다름없는데 그 고향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다고 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세부 특집에 딱 맞는 분이네. 아, 그런가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생각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기 그 네. 시그널로 축제에는 네. 이제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원래는 그 시그널록 자체가 굉장히 큰 행사여가지고 네. 그 안에서도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좀 큼직큼직한 게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매주 셋째 주 일요일이 가장 클라이막스고 그때 거리 행진을 해요. 막 각 단체마다 네. 그 마차 같은 거를 크게 해가지고 마차를 잔뜩 꾸민 다음에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 마차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카퍼레이드처럼 네, 카퍼레이드 같은 건데요. 예. 그게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람가이 대 바람가이, 뭐 학교 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각 경진대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네네. 가장 멋있는 그런 열차를 준비한 팀은 되게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달 전부터 옷을 맞추고 준비하고 막 그래서 거리에 퍼레이드를 나가고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보는 게 가장 큰 행사고요. 네. 또 시즌 퀸을 뽑아요. 그러니까 네네. 필리핀 여자애들 중에서 좀 예쁘고 막 이렇게 좀 모델 같고 그런 친구들이 네네. 그런 그 세부 여왕처럼 꾸며가지고 산토니오 상을 들고 막 약간 미인 대회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 시즌 퀸을 뽑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일 큰 거는 그런 퍼레이드가 제일 크고요. 네. 필리핀 연예인들도 많이 그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오고 그 퍼레이드가 가장 큰 행사여서 그 기간에는 그 도로를 거의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꽉 껴가지고요. 이야, 네. 정말 큰 행사네요. 네. 그럼 우리 세라 씨 개인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볼거리들 중에서 네. 어떤 게 좀 제일 괜찮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막 필리핀 사람들은 막 그런 퍼레이드도 보는데 막 연예인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연예인만 나오면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는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 제가 연예인이 뭔지 몰라서 그냥 제가 외국인 입장으로 보자면 네네. 그런 퍼레이드를 즐기려고 오고 그런 풍경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축제 분위기 자체가 네. 이게 사람을 굉장히 들뜨게 하고 이 분위기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네요. 네,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세라 씨 외에도 네. 이게 이제 뭐 세부 만회 축제는 아니잖아요. 세부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가요? 이 가서 보시면?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그때 제가 막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마닐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뭐 제가 예전에 다바오에도 이런 비슷한 축제가 있어요. 카다야완 축제라고 해서 네네. 거기도 뭐 세부에서도 날아오고 뭐 마닐라에서 날아오고 그런 식으로 각 지역 축제마다 이렇게 열리면은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필리핀 내국인들끼리도 그렇고요. 제가 그때 거기서도 서양 친구들도 만나는데 그 친구들도 거기 막 뭐 자기들끼리 여행 공유하는 거에 뭐 세부에 이런 큰 축제가 있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도 우르르 꾸며가지고 그렇게 소식을 듣고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도요. 이야. 그래서 이 외국인들한테도 되게 유명하고 필리핀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 교민분들은 이 시누르 축제에 조금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게 아무래도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기간엔 차도 엄청 막히고 아이고. 사람도 엄청 많고 하니까 이렇게 업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지 교민들은 네. 외부에서 보는 것에 비해서 현지에 계신 교민들한테는 약간 시큰둥할 수도 있는 그런 축제네요. 약간 성가신 또 이거 이제 왔다. 약간 이러신 느낌이. 또 이거 시작됐다. 약간 이러신 느낌.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은 필리핀은 이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전후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거의 노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1월 셋째 주니까 사실 아직도 연초 분위기인데. 네, 그렇죠. 이때 또 이런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면 현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 축제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또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이런 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기간에 방문을 하세요. 저라면은 제가 그때도
그냥 어떤 한국인 관광객 친구들을 만나는데 가이드 분들한테 듣기를 이 기간 무조건 위험하다. 무조건 숙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연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소매치기도 아무래도. 엄청 많고. 근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게 알면 저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인데 조금 이런 게 있으면 좀 즐긴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아쉽다. 한국 분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인기 있는 축제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제가 막 축제를 갔다 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제가 어땠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데요. 네. 현지에서 이제 이 축제를 한 5일 실제 체류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5일 내내 이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목요일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네. 필리핀에, 네. 세부에. 그래서 목금토일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클라이막스는 주말이긴 한데 그 전주부터 온 거리 상점들이 다 시늘룩으로 포장을 해. 마치 크리스마스 되면 다 꾸미잖아요. 그것처럼 시늘룩 상징이 아기 예수니까 아기 예수 상이랑 뭐 시늘룩 뭐 이런 거를 다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네. 직원들도 그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그 전주라든지 그 주는 무조건 다 상점 같은 데서 다 시늘룩 분위기를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주말이고요. 그러면 이 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늘룩 축제는 어떤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이 어마어마하게 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제가 느낀 부류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네네. 한 부류는 되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분들, 가톨릭 그런 신앙을 가지신 필리핀 분들은 이 행사를 노는 행사가 아니고 굉장히 막 그 양초를 들고 길에 행진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말만 이렇게 막 파티 분위기고 막 음악 틀고 떠드는데 네네. 이게 그 기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퍼레이드인데요. 제가 토요일에도 그 거리를 갔거든요. 저는 네네. 축제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 기간은 또 이제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제 기도문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촛불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더라고요. 종교의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톨릭 종교의식을 하시는 부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그 기간에 이제 밤에 파티하거나 낮에 파티하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랑도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약간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네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밤새 우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약간 그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참, 저는 사실은, 이게 워낙 유명한 축제이긴 한데, 사실 가보질 못해가지고. 그러신가요? 예.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이거 언제 한번 이게 시간을 맞춰서 한번 가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습니다. 전 추천드립니다. 예. 아니, 이제 추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네. 이게 뭐 축제라는 게 뭐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번에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번 축제를 제 일본인 친구랑 같이 즐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학연수로 왔고 또 그 친구랑 같은 배치로 온 일본인, 대만인 친구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친구 10명을 같이 같이 즐겼어요. 네네. 네, 근데 그때 좀 기간에 제가 제일 애먹었던 점이 있는데 그 세부에서 그런 큰 축제 열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걸 하는데 그 셧다운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하면은 건물에서 하는 인터넷은 가능한데 핸드폰 통신으로 하는 모든 전화, 인터넷 이런 게 다 차단이 되니까 저는 약간 이게 북한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 사용을 셧다운 시켰다. 네, 뭐 글로브나 스마트 이런 통신사 자체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그냥 금지 표시가 떠요. 마치 비행기에서 핸드폰 사용하면 금지 표시 뜨잖아요. 네네. 그렇게 아예 전체가 통신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하는 축제인데 서로 뭐 연락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 중에는 또 뭐 요즘에 이제 뭐 SNS에 뭐 인터넷 라이브로 막 그 영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게 셧다운을 시켰던 뭐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세부 시장이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 테러 위험이나 방지 같은 게 테러범들끼리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하거나 약간 아, 그런 이유들 때문에 통신을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느낀 게 제가 예전에 마닐라에서도 어떤 페스티벌에 있어서 갔는데 네네. 그때도 제가 그때 그라운드에서 그 모아 그라운드 거기서 하는 행사였는데 네네. 그 행사를 테러 위험 때문에 실내로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행사가 내부로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레나 아, 홀에서 바뀌었던 경험인데 그런 경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제일 불편한 점이 일단 연락이 서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 전날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12시에 뭐 학원 로비에서 만나자. 아,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뭐 약속을 다 해야 돼요. 몇 시에 뭐 어, 할 거고, 뭐 할 거고. 그런 음, 게 좀 불편했고요. 또 네, 제가 필리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부끄러웠던 점들이 있다면 네네. 이 축제를 즐기던 10명 중에 2명이 분실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네, 거기 소매치기. 저도 근데 예전에 핸드폰을 털렸었거든요. 네네네. 필리핀에서 많이 털려가지고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너 무조건 조심해라. 여기 도둑들이 정말 많다. 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이거를 잘 보관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훔치는 친구들을 막을 수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예, 그 친구들은 그게 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 한 일본인 친구는 돈이랑 아이디 카드 같은 지갑을 통째로 털렸고요. 음, 또 한 대만인 친구는 핸드폰을 털리고 이렇게 두 음, 명이 분실물 사고가 나서 이 친구들은 사실 축제의 즐거움보다는 이제 그 잃어버리고 속상한 마음이 더 큰 채로 필리핀을 그렇겠죠.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참, 물론 자기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해도 솔직히 제가 일부러 어디 두고 온 게 아니고 누가 빼간 거니까. 네. 네.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게 업이니까 프로 소매치기들이니까 이게 이제 이 아마추어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마추어 행인 관광객이죠.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그렇죠. 관광객. 네. 그걸 감당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 좀 그렇죠. 어떤 이 방법 같은 게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 되게 부끄러운데, 세부에서 핸드폰을 6번을 털렸거든요. 아이고. 6번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음, 닥쳐하고 제가 막 당해보니까 이게 제가 조심한다고 안 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다이소에 가면 네. 분실 방지 스프링을 팔아요. 핸드폰이나 이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사가거든요. 어, 분실 방지 스프링이라고 해서 네. 그 다이소에 가면 1,000원에 팔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 스프링을 핸드폰의 뒤에 고리랑 제 음, 가방에 연결을 하면은 누가 빼가도 스프링 때문에 당겨져가지고 아, 땡겨서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어.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제일 속상한 게 그 안에 사진이 제일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참. 핸드폰이야 다시 사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은 여행 갔다 온 기록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그러게, 거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분실 방지 스프링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이용해 음,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아, 털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소중하게. 그게 한 6번 정도 털려본 사람이, 네. 결국에 이제 알게 된, 노하우네요. 어차피 그 축제 기간 중에는 뭐, 통신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 혹시 네. 세부를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숙소에 폰이나 이런 거 다 놔두고 그 현금도 아주 최소화해서 가지고 나가면서 카메라 하나 정도만 손에 꼭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 네. 그거나 아니면은 방수팩을 사서 그걸 넣고 목에 그냥 걸고 아예 다니셔도 저는 이번에 또 그렇게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계속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음, 조금 성가실 수도 있으신데 잃어버린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죠. 꼭 축제 기간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필리핀 오신다면 좀 고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즐겁게 그래. 여행 와서 털리는 것보다 어, 너무 야, 슬픈 얘기인데. 그나저나 소지품을 잃어버렸던 그 두 친구는 정말 속상하겠네요. 네,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어, 필리핀 사람도 아닌데 이 어, 나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갈 것 같다. 게다가 그러게요. 온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야, 친구들이 참 필리핀에 온 지. 신고식을 너무 세게 하네. 네, 그러게요. 아이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요. 네, 야, 제가 이제 축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네, 제가 내년에 이제 올해는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1월 셋째 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이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세라님은 이번에 그 한 5일 동안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시는 그 일정 중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이 책정을 하셨어요? 아, 제가 근데 이번에 비용을 네네. 별로, 그냥 필리핀에서는 별로 안 썼는데, 네. 항공권은 되게 비싸게 샀어요. 제가 그동안 필리핀 다녔던 것 중에 제일 비싸게 샀던 것 같은데, 아, 진에어를 4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아. 저는 어, 제가 진에어를 이 가격에 살지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숙박은 5일 지내는데 하루에 3만 원씩 15만 원을 냈고요. 네네네. 그래서 숙박 비용은 15만 원, 네. 뭐 지내는 비용, 뭐 놀고 먹고 하는 거는 한 30만 원 쓴 것 음, 같고요. 음, 비행기 비용까지 하면은 이게 좀 많이 비싸지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내는 비용 30만 원이랑 숙박 15만 원만 하면 45만 원 들었는데 네네네. 비행기를 45만 원 45만 그래서 원. 90만 원 썼네요. 아, 네. 그럼 뭐 대략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이 정도 예산이 되겠네요. 네, 그 티켓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음, 있었으면 훨씬 그냥 음,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닥쳐서 사고 성수기에 사가지고 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좀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아이고 참. 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네네, 앞에서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네. 또 이렇게 오실 때 축제의 분위기나 이제 컨셉을 알고 준비를 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찐으로 축제의 컨셉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 이게 되게 컬러풀한 축제예요. 예. 찐으로 축제가. 음, 그래서 일단은 시널록 티셔츠가 있어요. 뭐 아일랜드 수비니어에서도 팔고요. 뭐 네네. 각 상점이 다 파는데 이 티셔츠를 그냥 입기보다는 다 리폼을 해요. 막 가위로 자르고 거기에 막 구슬을 붙이고 뭐 어, 깃털을 붙이고 네. 굉장히 막 다양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티셔츠를 리포밍을 해요. 어, 그러니까 상징이 뭐 네네. 깃털, 구슬, 음, 알록달록한 컬러 이런 게 좀 컨셉이어서 막 깃털을 막 머리에 꽂기도 하고요. 되게 필리핀어는 되게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예, 조금 예. 또 음, 길거리에 그 페스티벌 할 때 가면은 손에 다 물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막 찐놀 기간에는 서로 물감을 막 묻히고 던지고 막 어, 그게 또 구호가 있어요. 피시녀르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네네. 피시녀르라고 해가지고 피시녀르 하면서 물감을 빡 묻혀요. 어, 서로 막 이렇게 물감을 얼굴에 묻히고 옷에 묻히고 막 그래서 옷을 버리는 옷을 꼭 입고 가셔야 돼요. 아, 그런 것도 좀 이딴 옷 준비를 입고 해야 가면 되네요. 물감 범벅을 네, 물감 음, 범벅을 날려서 물감 음, 물총을 쏘고 물감 던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물감을 묻을 각오를 하고 즐기셔야 재밌는 아, 축제가 되지 않을까 딱 준비를 싶습니다. 하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네, 많이 어, 상점에서 티셔츠도 많이 팔고요. 뭐 팔찌, 머리띠 막 이런 거 다 음, 팔아요. 근데 그런 음, 거를 뭐 또 호루라기도 팔고요. 호루라기도 불고 그러거든요. 어, 즐겁게 물감 묻히고 노는 축제로 준비해 가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꼭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게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전체 경비는 이제 왕복 항공료, 네, 숙소비 플러스 네, 리폼할 티셔츠와 액세서리 비용. 요 네, 정도. 네, 뭐 그런 것들. 네, 비싸진 않거든요, 네. 현지에서. 티셔츠도 하나에 음, 5천 원이 안 돼요. 음. 그래서, 네. 아, 근데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아기 예수상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없잖아 그 생각 들어요. 이게 그냥 정말 그냥 제가 이런 네네.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좀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날 거의 세부 전체가 폭주하고 어, 물감 묻히고 그냥 정신 놓고 노는 아, 그런 분위기. 그런 그냥 근데 음, 저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노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냥. 아, 어이구.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네.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어머,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냥 뭐 얘기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 우리 세라 씨가 이 필리핀에 대한 애정이나 어머. 필리핀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느끼고 그걸 또 잘 전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더 많이 여쭤보긴 좀 그렇고 네. 제가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세라 씨가 느끼는 이 필리핀의 매력? 나는 이래서 음, 참 필리핀이 참 좋더라. 음. 어떤 점일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다 공감하는 건데 일단 필리핀 친구들이 굉장히 밝아요. 저는 그걸 그러니까 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데 어떻게 음, 보면 그래서 방방 뜨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작은 거에도 그쵸, 되게 그쵸.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음,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열대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되게 다들 친근하고 되게 친숙하고 되게 잘해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막 배척하고 아, 저 외국인이다 쟤랑은 안 어울려야 돼 이게 아니고 먼저 와서 막 말 걸어주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친하게 지내주고 저는 그런 친근함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되게 놀 줄 아는 사람들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놀기 위해 사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근데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 사람들이 좋아서 그 나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그 물건 잃어버린 친구들은 정말 속상하겠네요. 그 친구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제 막 귀국하셔가지고 너무 지금 막 네. 시차보다는 온도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네, 너무 추워요 지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후유증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세라님은 인터뷰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 지역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는 유튜버이시기도 한데요. 아래 오늘 방송 소개하는欄에 세라님의 유튜브 채널 주소도 함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있어서는 프로 참석러이시기 때문에 이번 시눌록 축제 외에도 다양한 세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축제 영상도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눴던 얘기를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한테도 참 즐거운 일인데요. 매주 수요일 세부 지역 특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세부와 비사이스 지역에서 저희 피노이 나인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